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북한 정권을 끝장낼 각오로 응징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방제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고 양국 군수내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체제가 흔들리도록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의 육자회담 대표도 만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군의 경계 태세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육해공군 각급 부대 장병들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응징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방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 미사일 대응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방제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 연휴 시기에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해 대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지진 피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은 대북 응징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미군 전투기 8대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합니다. 미국은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B-1B는 B-52, B-2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부터 개발한 이 폭격기는 핵폭탄 수십 발 등 약 60톤의 미사일과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속도 마하 1.2, 시속 1468km인 B-1B는 유사시 괌 앤더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s demonstration provides just one example of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available to this alliance. It is a deep arsenal, and it is a part of our efforts to strengthen and extend our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진척시킬수록 정권 자멸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수차례 경고하였듯이 북한이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채 흔들리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미국이 B-1B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나흘 만으로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 무기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서는 양국 대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10여 분 동안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났습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리 조치,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고삐를 더욱 조여나가고자 합니다.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한층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 한층 더 강력한 신규 결의안 채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재가 아닌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 육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바로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드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고 항상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양국 대표 모두 딱 잘라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both our leaders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our military experts have determined that there is no need to reintroduce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and that what we have now in the strong foundation of our alliance and all of the efforts that we're continuing to make to strengthen that alliance, including, of course, our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on the peninsula, and our unshakable commitment regarding extended deterrence, is more than sufficient to deal with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김 특별대표는 미국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나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와 초점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도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소연입니다. 한미 양국이 12일부터 이틀간 제1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국 방위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한미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와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양국의 오랜 협력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측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 본회의에서 자국과 동맹국에 대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패퇴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순수한 자위적 수단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되며 한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 한미동맹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가능한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고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10차 회의가 양국 국방협력 증진에 기여했다며 다음 회의는 내년 전반기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추석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때인데요. 그래도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일에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육군 3사단 최전방 GOP 부대를 이혜인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상황 발생. 막산의 전인원 전 투입할 것. 방송과 동시에 장병들이 신속하게 장구리를 착용합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부전선 최전방 GOP 소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이 한창입니다. 다급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잠시 짬이 난 용사들은 북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며 전방 근무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냅니다. 근무 시간에는 경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고 개인 정비 시간에는 북카페에 와서 독서를 하면서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3사단은 모든 예하 GOP와 GP 소초에 북카페를 설치해 장병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군대에서 맞는 첫 번째 명절인데 본인 생각이 많이 납니다. GOP에서 몸 건강히 근무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명절이라고 경계 근무에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부대는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북한까지 직선거리는 불과 4km 남짓입니다. 장병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계속되는 도발에 GOP 장병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우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통 경계작전에 임하는 저희들을 믿으시고 부모님들께서도 편안한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땅을 지키는 육군이 있다면 바다에는 이순신 제독의 후예 해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의 모습을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동시에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서해를 지키는 해군 2함대 장병들의 출항 모습은 언제나 비장합니다. 호시탐탐 NLL을 노리는 북한군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협수로를 빠져나가 시속 60km로 쾌속 항진. 2시간여를 달린 끝에 사격구역에 도착합니다.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정장에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40mm 함포가 거침없이 포탄을 날립니다. 곧이어 중갑판과 한미갑판에 있는 20mm 함포도 적을 수장시킬 기세로 총탄을 뿜어냅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는 우리 선배와 전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바다입니다. 적이 도발하면 싸워서 박살내겠습니다. 해풍을 가르고 거친 바다와 싸우며 가족과 국민을 대표해 바다를 지키는 장병들. 해군 장병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당찬 결의로 조국의 영예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과 해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늘을 지키는 공군도 빠질 순 없죠. 공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한 영공 대비 태세를 다짐하며 철통 경계와 훈련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 공군 장병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비행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비행 전 무장 장착과 점검은 필수. 정비사와 정비병 등 4인 1조로 구성된 정비팀이 F-4E 전투기에
AGM-142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륙할 채비를 갖춥니다. AGM-142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00km로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내부의 적을 모조리 섬멸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공군은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5차 핵실험을 한 북한의 광적인 행동에 대응해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군 장병들은 추석 연휴에도 북한의 핵실험 및 무력 도발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명령이 떨어지자 조종사들이 신속하게 전투기에 탑승하고 편대를 이루어 하늘로 떠오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긴장을 유지한 채 24시간 비상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에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완벽한 대비 태세를 통해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공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영공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 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합니다. 연휴 기간 전국 260여 개 부대에서 3,540여 명의 병력과 군안 구급차 등 구조 장비가 긴급 구조를 위해 대기하고 전국 18개 군 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 국방부와 각 군 상황실 또는 해당 지역의 군 병원으로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이후 설과 추석 명절에 12건의 긴급구조 지원과 1,241명의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며 지난 설에도 민간인 익수자 탐색 지원과 104명의 응급환자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3일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 등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신길동 대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구매한 15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등을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해심원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에게 정을 나눴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적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추석맞이 나눔 활동 소식이 전해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와 해군 육항공전단은 부대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위문 활동을 펼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공군 작전사령부는 지난 12일 부대 인근 사회복지시설 2곳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무이탁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 정금 등대 집에는 어르신을 위한 정부 보조와 정기 후원단체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대는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발 마사지와 산책, 그리고 병사 밴드 동아리 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부대는 또 지체장애인들을 보살피는 평강의 집에도 성금 100만 원과 노후시설 보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공군 장병들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아주 뜻깊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해군 육항공전단 장병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감사 나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일 장병들은 독거노인 4분의 집을 찾아 장병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25만 원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또 13일에는 부대 인근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쌀과 세제, 화장지 등 1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미화를 실시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이러한 이웃돕기 활동은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일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과 하나탈레스는 지난 8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송편 나눔 행사에는 하나탈레스 임직원과 한국조리사관학교 교수와 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빚은 송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독거 국가유공자 100분께 전달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과 하나탈레스는 지난 8월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푸드뱅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송편 나눔 행사도 나라사랑 푸드뱅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고도의 응징 태세를 강조한 가운데 미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 한미 공조 압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석 연휴에도 적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빈틈없는 국토 방위를 위한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